몸에 이렇게 아마 포인트를 갖다가 저희가 여기다가 전광판하고 같이 이렇게 되는 거. 센서 같은 거 있어. 어쩐지 허전하더라. 파란 다이지에 빨간 팬티는 내 차는 홈렌트. 오늘도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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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 지구의 두 바퀴. 올땐 머리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 안녕하십니까. 조금 즐거우셨나요? 미디어 파사드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체할 정도로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서요. 네. 들리시나요? 미디어 파사드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굉장히 고민하고 긴장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처음 인트로에 보여드린 이 영상이 아마도 미디어 파사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있고 조명이 있고 그리고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대중이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예술 영상이나 또는 빌딩이나 조명을 밝히는 그런 용도에서 실제로 하드웨어인 조명과 소프트웨어인 콘텐츠가 대중과 만남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확장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인지, 그래서 저는 미디어 파사드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만큼 미디어 파사드는 지난 10년 전부터 서울시에 또는 각 지방에 아주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로 인해서 대중과의 접점을 찾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되게 영광이면서도 되게 숨들고 걱정을 했던 건, 실제로 저는 서울스퀘어와 인천시 프로젝트와 그리고 중랑구 망우공간 등 쇼핑몰을 짓거나 새로이 개발되는 모든 도시에 미디어 파사드라는 것이 항상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처음 오픈했을 때, 특히 좀 전에 발표해 주셨던 광화문이나 세빛처럼 이렇게 멋진 프로모션 그리고 굉장히 좋은 예산과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이러한 퍼포먼스와는 다르게 실제로 설치된 이후에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과제가 있는 것이 또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혁신적이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임에도 실제로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 저는 오늘 세 가지의 공통점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운영자의 입장인 미디어 파사드, 두 번째로는 소통을 하는 대중의 입장의 미디어 파사드, 세 번째로는 지자체라든지 또는 관리자의 입장에서의 미디어 파사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고, 즐기고, 그리고 담아가는 것. 요즘 대중들은 실제로 본인이 SNS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실제로 콘텐츠를 개발해내는 사람들이지 않은 그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영상이나 멋진 빛을 쏘아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중이 즐기고 이걸 관심 있어 하지고 자기 핸드폰에 담아가지 않는다면 실제로 미디어 파사드가 가지는 막대한 영향력을 전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좋은 빛을 추구하고 좋은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굉장히 서울시 자체가 빛의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하늘의 북극성이 있다면 지구에는 서울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양한 작가,
들이 펼쳐지는 캠퍼스로도 이용이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보는 전시장으로도 이용이 되고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미디어 파사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은 어쩌면 한계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2016년도에 사실 루시와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서울시 시청에 있는 도서관과 서울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서울시 의회 건물에서 실제로 미디어 파사드 이벤트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VR 스트리밍 그 당시는 굉장히 핫한 것이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VR 스트리밍이라든지 키넥트 같은 그런 기술들과 HMD를 사용해서 실제 가상의 세계를 관람객과 같이 버무려서 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2016년도에 루시 비축제와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개발했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시청 도서관은 그 건물의 특성을 살려서 건물의 외관인 유리 부분을 책으로 변화를 시켜서 실제로 동화책이 펼쳐 나와서 그 위에 아주 귀여운 캐릭터들이 춤을 추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나온 캐릭터가 춤을 추고 있는데 동작 인식 센서를 통해서 관람자가 춤을 추면 이 캐릭터가 그 움직임에 맞춰서 같이 춤을 추는 그런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의회에는 VR 스트리밍을 통해서 실제로 댄서가 현장에서 공연을 하면서도 HMD를 사용해서 경복궁의 내부를 360도 3D 스캔을 받아서 경복궁도 투어를 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무용수의 춤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현장에 계시던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셨던 내용을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로 VR 스트리밍이 기존에 있는 예전 16년도에 그때보다 지금은 더 많이 발전되어 있고 미디어 파사드의 장점인 광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실제로 미디어 파사드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파급력이 여기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스퀘어라고 하는 어쩌면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형성이 되어 있는 미디어 파사드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실제로 현재 미디어 파사드는 여러 가지의 건물에서 많이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파사드라는 그런 장르 자체가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서울스퀘어를 운영하면서 저는 예를 들면 국가기관에 있는 어떤 행사라든지 또는 작가들의 작품을 표출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전시 그런 퍼포먼스를 유치하여서 어떻게 보면 작가들에게는 캠퍼스이고 그리고 관람하고 있는 대중에게는 갤러리가 되며 관리자 입장에서는 랜드마크의 세 가지를 다 형언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로 성장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줄리안 오피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이 건물에는 항상 투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는 제목이긴 하지만 걸어가는 건물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불멍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힐링되는 아마도 거대한 스케일과 그리고 작품에서 우러나 나오는 간편함, 편안함 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다양한 작가들, 특히 영상 작가들만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서 전시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영국, 한국의 근대 화가 중에 3대 화가 중에 한 명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평창 올림픽을 성공을 기우는 작가들의 릴레이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각, 그다음 캘리그래프, 그리고 또 어쩌면 영상 작가 모두가 다 미디어 파사드와 만남으로써 어떤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영국이라는 작가인데요. 실제로 이 작품은 그 당시에 미디어 파사드, 지금도 조금 그렇긴 한데요. 이 작품 앞에 글을 써서는 안 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개간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유영국전부터는 내가 누구의 그림을 보고 있는지, 물론 예를 들면 반고호 같은 그런 그림을 봤을 때는 어쩌면 교과서에 많이 봤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겠지만 다른 작가의 작품은 이게 누구의 작가인지 잘 모를 경우가 있어서 서울시가 행자부에 직접 질의를 던져서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더라도 작품의 이름이나 전시되는 어떤 기본적인 텍스트가 표출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작품들이 어쩌면 좀 더 쉽게 고객들, 어쩌면 대중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나왔던 차동은이라는 작가 작품인데요. 실제로 미디어 파사드가 그 당시에는 어쩌면 조명으로만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세팅되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는 음향 시설도 되어 있고 아까 같은 인터랙션이 되어 있는 다양한 기구들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서 랜드마크로 펼쳐지기가 훨씬 더 용이해졌습니다. 윈이라는 작가는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활성한, 아주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근처에 서울시 인근에 있는 인천시라고 하는 곳에서 미디어 파사드 개발 및 운영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울시 근처에 있긴 하지만 인천시 역시 오래된 역사가 있는 도시인데요. 미디어 파사드를 4곳에 설치를 해서 시청이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일반적인 서울시의 도심에 있는 미디어 파사드와 그리고 실제로 인천시에 되게 중요하고 요지인 그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파사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모션 안에는 세계적인 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도 있었고 그리고 시민 작가, 하다못해 대중들, 주민이 직접 참가한 영상도 송출이 되는 공모전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스트리아 세계적인 3대 거장인 훈드레스 바사라는 그런 작가가 환경에 대한 메시지, 요즘엔 또 ESG가 유행이고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캘리그라프인 강병희 선생이 워딩으로 담았고 윤자은 작가의 음악과 함께 다양한 퍼포먼스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상영한 영상입니다. 인천에 대해 백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인천의 역사와 그리고 산업과 그리고 인간을 위한 자연을 그대로 표현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미가 굉장히 뛰어난데요. 실제로 이 영상이 표출된 곳은 수봉공원 암벽이 인공 암벽이라고 하는 자연 녹지에 되어 있고요. 산책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쩌면 남녀노소,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이들까지 이 작품을 다 보고 있었는데 제가 가장 감동적이었던 내용은 실제로 이 영상에 환경을 아끼자, 보호하자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어린이들이 보고 따라 읽고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을 할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미디어 파사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감동과 또 다른 학습과 그리고 또 다른 복습을 해주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필립 콜버트라고 하는 영국의 앤디 워홀을 잇는 팝 아티스트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요. 실제로 인천의 송도에 있는 G타워에는 녹색 기후 기금이라는 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지구가 지금 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오늘 올해가 굉장히 더웠는데요. 실제로 필립 콜버트라는 작가는 굉장히 핫하고 힙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송도에 있는 G타워에 본인의 작품을 송출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천정에 있는 작품을 원래 요청을 드렸는데 기둥에 있는 작품까지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개발을 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실제로 G타워에는 전망대가 있어서 어린이 고객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기둥에 나오는 영상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지금 이 홀에 있는 천정의 크기보다 더 큰 천정이고 그분의 캐릭터가 랍스타라는 캐릭터인데 랍스타 랜드를 그대로 보여줘서 어린이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기둥의 장점을 이용했지요. 또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어저께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가 한 번 있었는데 서울시도 좋은 빛 공모전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많은 영상 작가나 또는 건축이나 조명 분야의 그 전문가들께 수상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어제 사실 서울시에서 중랑구라고 하는 도시에서 여는 미디어 파사드 영상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고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시민과 학생과 그리고 작가들이 참여하는 공모전을 진행했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작품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영상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를 통해서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영상에 대한 구분이 예전처럼 고품격이어야만 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시민과 나와 내 형제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미디어 파사드가 대중들은 더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코로나가 아주 발발되기 바로 직전에 개발된 영상이었는데요. 몽골이라든지 오지 탐험을 하는 가족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올 때는 몰랐는데 내릴 때 전 세계가 코로나와의 전쟁을 시작한 것을 기념으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3D 기법을 통해서 만들면서 실제로 인간들이 어쩌면 굉장히 약한 존재인데 본인이 그동안 행복하게 누리고 살았던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는 그런 기념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더 뒤에 나온 영상은 인천시를 방문하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인천시의 그 시민 작가가 만든 영상인데요. 인천시의 스토리를 본인이 리서치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모전에 출품을 한 작품입니다. 전묘로 이루어진 CG 기법을 사용한 파티클로 만든 영상이고요.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굳이 어떤 관광 명소를 가지 않더라도 인천을 금방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는 미디어 파사드에도 음향을 설치를 해서 지금과 같이 좋은 음향과 같이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시상식도 진행을 했고 우수상을 탄 작품입니다. 학생이 참가한 작품이에요. 월미도라는 고장에서의 하루 일과를 아주 귀엽게 담았습니다. 우수상을 탄 작품입니다. 서울에도 저런 열차가 필요한데요.
사실은 이게 가장 저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빠가 딸과 함께 소풍을 하는 곳인데요. 그걸 엄마가 찍어서 영상에 냈습니다. 그래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어쩌면 미디어 파사드라는 거대한 어떤 기술이 집합된 곳에 나의 얼굴, 내 아이의 얼굴이 만약에 나온다면 글쎄 그걸 작품으로 뭐 점수를 먹이기보다는 실제로 시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도시를 이루는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상은 어쩌면 미디어 파사드가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장 핫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We're here today in Incheon at Rail Bike. I'm really scared. This is a park right next to The ocean. the ocean, and we're going to ride on a rail. Yeah, I'm really scared of that. She's scared? I don't know why. Let's go have a look. So we're gonna ride the rail bike from here all the way over to here. Oh my god. Look at this. This is what a rail bike looks like. It's the first time I've ever seen one. It's amazing. 아빠라는 직업은 되게 어려운 직업이에요. 아빠가 처음이에요 한 것처럼 열심히 발을 굴러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서울시에 있는 중랑망우 공간이라고 하는 중랑구에 있는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실제로 아까 인천시의 사례처럼 서울시의 다양한 도시에 다양한 방위법의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공간은 여기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이룩한 많은 선녀들, 예를 들면 독립운동가 또는 나라를 지킨 뭐 장군님들, 그리고 또 실제로는 뭐 시인과 문학가들이 함께 잠들어 있는 추모 공간인데요. 그런 공간에 되게 아름다운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한 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저희와 같이 2년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설치를 하고 지금과 같은 영상을 실제 제작해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를 보여줬고, 2022년 4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한다.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고 빛내고 가꿀 곳 망우. 이 영상이 조금 전에 본 인천시의 영상과 조금 비슷하죠. 실제로 인천시 시민 작가로 발굴된 분이 여기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서 전문 작가로 이렇게 데뷔한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어떤 퍼포먼스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지금 망우 공간은 2단계 전략으로 미디어 파사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대한 답을 조금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 세계 유명한 작가들을 모셔와서 표출하는 그런 멋있는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루 24시 또는 1년 365일 미디어 파사드의 컨텐츠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가 사실은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중랑구는 제가 소속돼 있는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라는 곳과 MOU를 체결을 해서 그 각각의 소속돼 있는 회원들이 작품을 표출하거나 또는 세계적인 어떤 작가들에게 레터를 보내서 여기에서 전시를 같이 하자고 운영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올해 아까 제가 우수상을 탔다고 하는 그 콘텐츠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의 5개국의 작가들이 참여를 했고 우리나라의 10분의 작가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첫 번째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품이 다각, 다색 여러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작가는 본인의 나라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기도 했고요. 동화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풀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전라동화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옛날 옛적이라는 스토리를 잔잔하게 풀은 영상이고요. 그곳이 추모 공간이어서 굉장히 정적이며 그리고 무언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콜라주 기법을 사용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작가의 작품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통해서 대중과의 만나는 그런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미디어 파사드의 사례를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환경에 대한 학생들과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자연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교복을 나눠 입기 캠페인을 벌린 그런 영상입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멋있는 영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소소히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And when discarded, it produces 1.2 billion microplastics. The waste of resources on Earth is more serious than we think when it comes to making school uniforms. How can we naturally raise awareness of these facts and bring about a change in thinking? The secret 우리들이 of 보통 the 입는 fitting room. 교복은 한 번 입고 We have 버리는데 created a 교복을 special 이렇게 fitting 나눠 room. 입자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었고요. ESG 현재의 그런 정책과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Through the camera outside the fitting room. 해외 작가의 작품입니다. 원래는 타이포그래픽을 전공하는 분이신데요. 영상으로 본인의 타이포를 만들어서 전시하셨습니다. 인천시와 서울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설문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우리가 운영자가 생각하는 미디어 파사드와 그리고 관리자가 생각하는 미디어 파사드, 그런데 제일 중요한 대중이 생각하는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서 제가 설문을 해봤는데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미디어 파사드를 알고 있느냐는 그런 물음을 던졌을 때 70% 이상이 미디어 파사드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실 용어가 되게 쉬운 용어는 아니에요. 미디어 그리고 파사드이기 때문에 실제는 일반 시민들이 미디어 파사드를 알고 있다는 건 그만큼 주변에 미디어 파사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증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미디어 파사드에서 나오는 어떤 고품격의 작품과 또는 이런 어떤 아까 다문화 가정 같은 일반적인 영상을 봤을 때 그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고품격의 작가의 작품도 너무 좋고 실제로 나의 이야기가 담긴 미디어 파사드는 너무 정감 간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미디어 파사드가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말씀하신 조도, 휘도 그리고 색깔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런 것들 때문에 미디어는 어쩌면 영화관에서 특출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되게 우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설문을 통해서 본 사례에 의하면 거기에 글씨가 나오는지 또는 옆집 사람의 이야기인지도 사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70% 이상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제로 나도 여기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작가의 물음이 굉장히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똑같은 영상만 나오느냐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보러 왔다고 하는 그런 어떤 관람객에게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본인이 5년 전에 보고 왔던 미디어 파사드의 내용이 왜 지금도 똑같냐라는 물음을 던지셨을 때 제가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심각하게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미디어 파사드는 같이 즐기는 것, 보고 느끼는 것, 그리고 감동하는 것, 그리고 내 핸드폰에 담아가는 것, 이것이 아마 전체에 다 아우러져서 미디어라는 하나의 큰 장르를 이루면서 실제로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리고 친근해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와 지속된 운영이 있어줘야 하는 그런 장르가 되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우리가
항상 같이 하는 생활 반경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는 그 미디어 파사드를 조금 더 활성화 있게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는 대중과의 소통이므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품을 보면서 미디어 파사드는 앞으로 트렌드이고 대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